요! 오늘 저 진짜 힙하지 않나요? 오늘은 거리 댄스로 시작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스트릿 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 전주가 진짜 핫하다고 하거든요. 원, 투, 원, 투. 오늘 한번 춤 배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춤 진짜 못 추는데. 이 거리의 흥은 내게 맡겨라. 끼와 열정으로 우리들의 무대를 찢어놓을 것이다. 춤에 대한 꿈으로 오늘을 즐기는 이들과 함께 스트리트 댄스 배워볼까? Are you ready? Here we go! 음악 소리가 흘러나온 곳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힙한 댄스의 세계. 남다른 스텝과 남다른 몸짓으로 추는 댄스 열기에 심장이 뛰입니다. 저 춤을 저도 출 수 있을까요? 저도 끼워주세요! 춤 추시는 거 봤는데 어떤 춤 추신 거예요? 탑락이라는 동작인데 비보잉을 추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추는 춤을 이제 쉽게 말을 하는데 이제 보통 브레이킹에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는 춤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헤이요! 따라해볼까? 차고 내려놓고 옆으로 차고 내려놓고 내려놓고 차고 내려놓고 옆으로 사이드 스텝. 앞으로 차고 반대쪽 다리 뒤로 놓기 킥 앤 백 스텝. 회전을 이용해 돌아 천. 오케이, 이것만 배워도 느낌 있어. 엄마, 바지로 바닥 좀 쓸게요. 다리도 올려볼까요? 나도 이제 힙합 출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 우연히 가게 됐다가 당당하게 추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것도 있고 되게 희열감 있는 춤. 그동안 댄스로 노력한 스웩이 느껴지는데요. 꿈꾸는 청년의 빛나던 도전! 용기 있는 도전에 받은 상은 아름답습니다. 흥겨운 리듬에 몸을 맡겨주는 춤은 꿈이 됐는데요. 여러분도 그 춤을 느껴보시죠. 아이, 부러워만 하지 말고 Come on! 우리 같이 춤출까요? 와, 진짜 멋진 춤이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방금 어떤 춤 추신 거예요? 제가 지금 춤은 코레오그래피라고 말 그대로 안무. 브레이킹이라는 춤을 췄는데 브레이킹에는 탑락, 푸더크, 파워무브, 프리즈 네 가지 요소가 있고 최근에 올림픽 정식 채택된 종목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레오그래피 얘기해 주셨고 브레이킹 댄스 얘기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다른 종류의 춤도 있나요? 네, 저 스트릿 장르에서는 락킹, 와킹, 팝핀, 힙합, 크럼프 등등이 있습니다. 브레이킹 배우다 브레이크 타임. 뭘 보고 있나요? 제가 이걸 한다고요? 할 수 있죠. 이거 목각 인형도 충분히 출 수 있는 춤입니다. 발로 또 귀엽게 핸즈업. 댄스는 자신감. 그래서 호기 있게 도전을 했지만 잘 추긴 쉽지 않죠. 그럴 땐 연습 또 연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솔로로 먼저 하는 걸로. 그러면 유진이가 처음 하고 서연이가 두 번째 하는 걸로. 네네네. 근데 그 단체 프리스타일 때 자신을 보여줄 거리 공연 회의를 하고 있군요. 여기에 함께 하나요? 저 오늘 진짜 들어가나요? 마지막 부분의 데뷔 무대를 멋지게 장식해드리겠습니다. 진짜 한다고요? 오 마이 갓, 작아지는 자신감에 도망갈까도 했지만 용기 있게 도전해 보는데요. 안 된다고 화내기 있기 없기 없기. 춤추는 모습 돌려보며 체크. 이거 내가 받고 싶다. 살다 보이고 다 해보는데 재능을 약간 찾은 것 같지 않나요, 선생님? 저희는 완벽하게 무대 준비 때문에 데뷔 시 완성시키겠습니다. 스트리트 댄스는 거리에서 시작되는데요. 진짜 거리에서 춤추는 느낌은 어떨까요? 거리가 무대인 곳을 접수해보면 알 수 있겠죠? 예전에는 이 비보잉이라는 게 흔하지도 않고 좀 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떤 좋아하는 거를 하면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시대고요. 어린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좀 대표해서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이에 제한 없이 많은 분들이 즐기는 문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춤과 열정을 가진 모든 분들은 브레이킹 댄스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주 시내 한복판에는 산림광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거리 공연이 열린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무대에 오르는 소감 들어볼까요? 락킹이 너무 멋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춤을 출 때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춤에 자신감이 생기죠. 몸도 되게 쓰면서 이제 좀 건강해지는 느낌도 있고 삶이 좀 멋있어지는 그런 거에 좀 느낍니다. 이 브레이킹은 정말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셔서 삶을 힙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Hey bro, come on! 삶을 힙하게 만들어요! 지나가는 행인이 관객, 이곳이 살아있는 무대죠. 이제 무대 즐겨볼까요? Show me your dance! 힙하게 즐겼던 무대 즐겁네요. 오늘 아주 멋있게 하는 거 봤는데 오늘 공연 어땠어요? 오늘 공연 되게 막 엄청 떨리고 막 준비한 것도 없어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잘 해내서 되게 기쁩니다. 흔치 않은 기회라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꼭 다시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끼리 뭔가 으쌰으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댄스라는 걸 알려드리게 돼서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 리포터의 데뷔 공연 10점 만점에 몇 점? 100점 드리겠습니다. 100점 맞았어요. 100점, 100점. 마음을 열면 보이는 또 다른 세상.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춘도 멋지고 노력으로 아름답게 비상하는 모습도 근사해 보입니다. 그래, 나도 춤출 수 있어. 스트릿 댄스 배워볼까요? 우리 함께해요. 디지털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빠름과 편리함을 주었지만 우리가 글씨를 써야 할 모든 순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세상. 아날로그 감성의 손글씨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글씨를 쓰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받은 사람은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읽을 수 있는데요.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감성이 묻어나는 손글씨의 매력,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첫 번째 목적지는 수성구에 있는 글씨 교정 학원입니다. 여기 글자 교정 전후 사진이 있는 거 보니까 잘 찾아온 것 같은데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수업 중이에요, 수업 중. 조용히 들어볼게요. 이곳은 수강생들의 성별, 연령, 취향, 그리고 교정 목적 등을 고려한 1:1 맞춤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가 악필 교정학원이라고 찾아왔는데요. 실제로 악필이 심한 분들은 본인 글자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은가요? 많지는 않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열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드물고요. 보통은 자기 만족 위해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교정 과정이 금방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교정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글씨 쓰는 데 있어서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고요. 연필을 바로 잡고 자세 잡고 그렇게 해서 바른 글씨를 쓰고 바른 글씨가 어느 정도 되면 빠른 글씨체 하는 것까지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글씨가 예쁘신 분들은 나만의 글씨체를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단계 한 단계 꾸준히 배우면 악필도 명필이 될 수 있다는데요. 악필 교정 혹은 나만의 글씨체를 갖기 위해 노소를 불문하고 학원을 찾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달고 사는 초등학생들에겐 손글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죠. 글씨는 쉽게 흘려보내는 순간을 포착하고 기록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키보드에 입력하는 대로 나타나는 반듯한 글씨와는 다르게 손으로 쓴 글은 사용한 도구나 서체를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수강생들도 보셨고 또 그만큼 많은 글씨체들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의 글자를 봤을 때, 글씨를 봤을 때 이런 성격이겠다 싶은 짐작이 갈 때가 있을까요? 네, 글씨는 보면 그 사람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아요. 성격적인 분도 그렇고 외모적인 부분도 그렇고 전부 그 사람을 조금 닮아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 이미지를 보셨을 때 이런 글씨를 쓸 것 같다 하고 좀 짐작이 가시는 게 있을까요? 네, 워낙 미인이셔가지고 글씨도 빼어나게 예쁘실 것 같아요. 방송을 잘 아시는 네, 그러면 오늘 좀 저도 수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한번 써보시면 제가 살짝 교정을 봐드릴게요. 네, 오늘 좀 기대가 되네요. 드디어 저도 이 악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악필이셨어요? 악필이라기보다는 더 잘 쓰고 싶어서요. 서체 교정에 앞서 글씨체를 점검해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 앞에서 글씨를 쓰려니 왠지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원장님 한번 써봤는데 제 글씨체 어떤가요? 이 정도는 절대 악필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잘 다행이에요. 쓰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약간 코멘트 해드릴 거는 네. 사람이다에서 사람은 두 개가 폭이 비슷한데 이자에서 얘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폭을 같이 맞춰주면 훨씬 더 정돈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딱 보자마자 바로 짚어내시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좀 교정을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가능하습니다. 책상과 몸이 일자가 되게 똑바로 앉아주시게요. 그때 동그란 모양을 그러면은 얘가 좀 큰데 우자가 들어가면 조금 더 작아져서 내려가져요. 자, 귀여워. 지금 보시면 이 팔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센터로 같이 센터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이게 삼각형이 되면 제일 좋은 자세. 저 이렇게 글씨를 써본 적이 없는데요. 그죠? 이렇게 그렇죠. 맨날 로봇 같은 기분이에요. 약간 트는 거는 괜찮아요. 본인에 맞게. 알려주신 대로 한 획 한 획 진심을 담아내니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잘 써지지? 글씨는 곧 그 사람이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죠? 원장님 어때요? 잘 다시 쓰셨어요. 써봤는데. 자, 그 전에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자음자 형태만 조금만 달라졌는데 훨씬 정돈돼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는 글씨체가 좀 귀엽게 써진 좀 반면에 어린 아이 느낌이 나죠? 여기는 정돈되고 좀 더 어른이 쓴 것 같은 글씨로 맞아요.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이게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게 참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은 좋은 글씨란 어떤 글씨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글씨는 먼저 정보 전달이나 가독성도 중요하지만 글씨를 썼을 때 자기가 만족하는 글씨체가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오늘 제 글씨에 굉장히 만족하는데 그럼 좋은 글씨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요즘 그 폰트도 이름이 다 있잖아요. 맞아요. 서윤채? 라고 좀 이름을 붙이면서 마무리해도 좋겠죠? 네, 원장님 오늘 수업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 뿌듯해요. 네. 뿌듯한 마음을 안고 찾아간 두 번째 장소는 대구 동구에 있는 캘리그래피 공방입니다. 캘리그래피는 우리말로 아름다운 서체를 뜻하는데요. 전통 서예와는 다르게 정해진 틀이 없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배울 수 있죠. 캘리그래피는 글씨의 감성뿐 아니라 감정까지 담아낼 수 있는데요. 영화 포스터, 책 표지, 광고 로고, 제품 디자인 등등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다채로운 서체를 창작해낼 수 있는 것 또한 매력이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와서 이렇게 작품을 쭉 보니까 뭔가 글씨가 저한테 말을 거는 것처럼 막 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보면 내용에 따라서 또 목적에 따라서 글씨체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네.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일단 캘리그라피는 상업적인 면이랑 감성적인 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업적인 거는 이제 간판 글씨 같은 걸 말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가독성에 중점을 뒀고요.
그리고 감성적인 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시회에 있는 작품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나 좋은 문장을 쓰게 되는데 그 문장이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두세 농담이나 이제 먹물 조절로, 속도 조절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이렇게 온 김에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하루 만에 좀 이렇게 배울 수도 있을까요? 네. 포인트만 아시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우실 수 원데이 있습니다. 클래스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포인트만 잘 익히면 초보자도 가능한데요. 저도 한번 캘리그래피에 도전해 봤습니다. 글씨의 맛과 멋을 살리는 핵심 포인트는요. 바로 이겁니다. 캘리그라피는 친하게, 옆에 친구랑 친하게 요 사이에 공간이 있다면 끼워 넣어서 공간을 살려주셔도 좋아요. 글씨 간격과 배열에 변화를 주는 등 나만의 서체를 찾아가면 확실히 좀 살아난 것 같죠? 네. 이게 신기한 게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글자가 완성되니까 너무 뿌듯하고 또 예쁜 글자를 쓰잖아요. 사랑, 맑음, 봄 이런 것들 쓰다 보니까 좀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캘리그라피의 매력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캘리그라피는 사람마다 글씨를 또 개성 있게 쓸 수 있고 캘리그라피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보통은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좋은 글을 찾기 위해서 책을 보고 또 좋은 글을 쓰면서 그 문장 속에 나를 칭찬하는 글,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글들을 보다 보면 저절로 힐링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글씨가 작품이 되는 한 폭의 마법. 곡선과 직선이 조화를 이룬 글씨가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따뜻한 손글씨는 위로와 힘이 되어주죠. 근데 사실 요즘에는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글자 쓰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그런 것들과 차별화되는 어떤 손글씨만의 가치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디지털 글씨는 편리해서 좋긴 하지만 또 아날로그의 감성을 제대로 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써보고 속도도 조절하고 예를 들어 편지를 줬을 때 내가 직접 적은 손글씨가 더 감동 있게 느껴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글씨는 곧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치 있게 아날로그 감성도 여러분이 살리시면서 손글씨의 가치를 보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 글씨를 써보는 것도 참 오랜만인데요. 손글씨는 디지털 폰트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특별한 감성을 전달해줍니다. 네, 제가 오늘 배운 캘리그라피로 부모님께 짧은 손편지를 한번 써봤는데요. 이게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쓰다 보니까 제가 전하려는 이 사랑이 조금 더 고스란히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나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있으시다면 문자 말고 정성스러운 손편지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대가 변해도 진심이 담긴 손글씨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전하고 싶은 마음과 기억하고 싶은 감정을 손글씨로 써보면 잊고 지는 감성이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까요? 지영민이 사랑하는 찐맛집. 동네의 제철 음식을 가장 싱싱하게 맛볼 수 있는 곳. 추억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깊은 맛이 살아있는 곳을 찾아 맛 깊은 여행 시작합니다. 정겨운 지역의 맛을 찾아서 10번째 맛 깊은 여행 시작합니다. 관장님, 저희가 오늘은 금리단길에 나와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렇게 리단길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진짜 맛집들 정말 가득한 거리 이런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어떤가요? 그쵸. 리단길 하면 뭐 맛집과 그쵸. 핫플의 상징적인 그런 이름이죠. 네, 저희가 오늘은 맛집과 핫플의 상징 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메뉴 고르시기에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뒤쪽에 주차장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경주 예정의 시청 부지거든요. 시청 근처에는 뭐가 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찾는 현지 맛집이 있다? 그쵸. 네.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찐맛집들이 시청 근처에 많이 있기 마련이죠. 그럼 오늘의 메뉴가 더더욱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현지 맛집, 네. 로컬 바이브 가득한 그 맛집. 네. 오늘의 메뉴는 무엇인가요? 유나 씨가 좋아하는 고기로 준비했습니다. 또 고기. 제가 고기 좋아하긴 하는데 네. 소고기? 제가 좀 지갑 사정이 좀 좋지 않아서 그래서 다른 고기를 준비했는데요. 자, 급격히 지금 식는 표정 보셨나요? 그러면 좀 어떤 고기일까요? 우리 지갑 사정을 생각해주는 고기일까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요. 네. 경주 사람들이라면 지나가면서 냄새만 맡아도
탁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오늘 닭갈비입니다. 닭갈비요? 네. 닭갈비는 사실 보통 춘천이 좀 유명하지 않나요? 오늘부로 춘천행 기차는 안 타시는 걸로, 경주로 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네. 또 반장님의 픽이기 때문에 네. 믿고 한번 우리 오늘의 여행지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김 반장이 추천하는 금리단길 맛집. 오늘의 메뉴는 닭갈비. 따끈하게 데워진 철판에 수북하게 올라가는 각종 채소와 닭고기. 거기에 떡사리, 면사리는 기본이고요. 치즈 추가와 볶음밥은 진리죠. 일단 딱 들어보니까 나 닭갈비집이야 이런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이 원형 네, 테이블에 이 원형 철판. 테이블 그리고 큰 철판 네. 여기에 슥슥 비벼주는 그 모습이 벌써 그려지는데 네. 여기 왠지 맛집의 향이 납니다. 네. 경주 사람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눈 감고 냄새만 맡아도 어디 갔다 왔는지 알 수 있는. 이 집 다녀왔네 네. 이런 걸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되게 내부가 전 약간 앤틱한 느낌과 함께 그 전통이 물씬 느껴지거든요. 오래된 집인가요? 어때요? 저희 한 20년 정도 된 매장이고요. 20년 전통을 또 갖고 네. 있는 매장이니까 확실히 맛있을 것 같아요. 쫄면살이 추가한 푸짐한 닭갈비 등장. 불판에 홀리자마자 맛있는 냄새 폭발. 닭갈비 익는 시간은 왜 1분이 1시간 같은지. 빨리 익어라, 빨리 익어라. 와, 반장님. 네. 진짜 닭갈비 대박. 네. 아니, 비주얼이 네. 엄청나요. 일단 쫄면이 들어있다 보니까 뭔가 더 푸짐한 느낌도 있고 네. 고구마도 이렇게 길쭉하게 들어있어서 네, 네. 그런 아쉬운 느낌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여기 분모자는 언제 저 몰래 살이 추가하신 거예요? 여기는 분모자가 네.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대박. 분모자가 또 굉장히 핫한데 분모자가 그냥 들어있는 거군요. 네. 너무 좋다. 이게 지금 비주얼이. 2인분입니다. 양이 어마어마하죠? 시작해볼까요? 네. 젓가락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시죠. 네. 오래 참으셨습니다. 젓가락 어서 들어오시고요. 매콤달콤 양념 쏙 뺀 닭고기에 쫀득한 분모자와 쫄면까지. 그냥 먹어도 쌈 싸 먹어도 맛있는 철판 닭갈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닭갈비의 쫄면 조합은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한번 드셔보십시오. 반장님이 그렇게 추천했기 강력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자, 쌈에다가 듬뿍 쫄면을 올려주고요. 분모자도 살짝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분모자. 분모자. 그리고 닭고기, 양배추. 와, 진짜 이런 닭갈비쌈 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큰데? 이거 너무 큰데? 너무 욕심 많이 부렸는데?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이 쫄면이 진짜 쫀득쫀득하고 양념이 너무 잘 배어 들어가 있어서 왜 로컬 분들이 쫄면에 넣어 먹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모자가 식감이 되게 쫀득쫀득하잖아요. 그래서 양념이랑 고기랑 식감이 되게 다채로워지는 것 같아요. 쫄면이면 쫄면, 닭고기면 닭고기. 재료마다 착착 달라붙는 양념 맛에 이 닭갈비 먹으면 먹을수록 진실의 미간이 발동합니다. 양념에서 묘한 맛이 느껴지는데 약간 카레 맛이 느껴지거든요. 네. 여기는 양념 소스에 카루가루가 들어가는 게 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루가루가 들어가서 아마 카레 맛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닭갈비 하면 되게 달달한 느낌이 많이 떠오르는데 네. 여기는 매콤한데 그 특유의 카레 향이 느껴져서 되게 맛이 매력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들어갑니다. 맞아요. 은은하게 카레 향이 느껴지는 닭갈비. 순식간에 한 철판을 싹 비우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단장님, 네. 거의 다 먹어가는데 후식고 해야죠. 네. 가시죠. 사장님, 볶음밥 하나만 해주세요. 잠깐만요. 중요한 거. 치즈도 추가해주세요. 철판 닭갈비 먹고 볶음밥 안 먹으면 섭섭하죠. 닭갈비 양념에 야무지게 볶아주시고 치즈가 잘 녹도록 덮어주면 완성. 와, 반장님. 네. 역시 한국인의 디저트는 뭐다? K후식 볶음밥이죠. 볶음밥. 네. 역시 탄수화물 또 마무리를 저희가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비주얼이 진짜 역시 치즈 추가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우와, 대박 미쳤다. 우와, 치즈. 우와, 치즈 미쳤다. 네, 반장님이 다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오. 여기도 있네. 와, 맛있겠다. 철판 볶음밥 안에서 사르르 녹아 쭉쭉 늘어나는 고소한 치즈. 이게 바로 K 후식. 오늘 진실의미가 여러 번 등장하네요. 아, 반장님. 네. 사실 저 오늘 고백할 게 있어요. 뭐예요? 저 사랑에 빠졌어요. 남자친구 생겼어요? 오늘의 한 줄평. 어. 닭갈비와 펀일러. 이렇게 기술적으로 한 줄평을. 네. 어. 반장님 오늘 좀 한 줄평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좀 무섭네요, 오늘. 무섭다고요? 갑자기요? 왜요? 네. 아는 맛이 무섭다. 저도 오늘의 한 줄평. 친숙하지만 색다르고 흔하지만 특별한 메뉴 닭갈비. 경주에서 왜 닭갈비를 먹어야 하냐고요? 드셔보시면 압니다. 오래 사랑받는 로컬 맛집의 이유, 직접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퍼스트인, 라스트 아웃, 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신조 같은 문구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관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소방본부 특수대응단 하악 119 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사 조준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인수인계 하겠습니다. 출동 중 또는 현장 복귀할 때 항상 고인목이나 적재 물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급대원분께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저도 이제 소방관으로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직업을 선정하고 싶어서 현재 3년차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제독차 지원은 어떻게? 제독 차량 같은 경우는 저랑 김상원 반장이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사고 우리가 화학사고 나면 현장에서 출동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지시 받고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저희 하악 119 구조대는 전북 도내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전문 인력과 특수장비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구조대입니다. 23년 군산소방서 소속으로 개소되었고 24년 1월 8일 전북 소방본부 특수대응단 소속으로 전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이제 매 교대 근무마다 장비에 이상 유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학생을 전기 전공을 했었고요. 군생활을 화학병과 부사관이라는 그 경력을 특채로 이용해서 들어온 겁니다. 저는 지금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물질 탐지 및 누출 차단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랜선이 연결이 되면은 이제 바로 비상측정 장비 아이콘 들어가 주시면 돼요. 저희 화학구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사고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탐지할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엑스플로어 IR이라고 이제 기체 상태에 있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탐지를 해주는 장비고요. 이 장비는 이제 액체와 고체 상태의 이제 물질을 이제 탐지를 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에 항상 적재되어 있고요. 사고 물질을 누출 차단하는 장비 같은 경우는 장비 운반 차량 후미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처해서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가정한 훈련 상황입니다. 자, 현장 도착. 집단 누출 가상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자, 임무부여합니다. 조준희 반장하고 김상원 반장은 직정조 즉시 레벨 A복 입고 그다음에 장비 제동을 위한 준비를 실시할 것. 실시! 화학보복 레벨 A 복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최고 레벨 보호 장비고요. 이제 이 보호복 같은 경우는 피부와 눈 그리고 호흡기를 모두 보호해줄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복장 자체는 많이 덥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고 덥기도 하지만 이제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크랙 부위에서 액체 상태 미세한 물질이 누출되고 있습니다. 분석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현장에 어떤 물질이 누출이 됐는지, 누출 상황은 어떠한지 이런 정보들을 수집한 후에 누출 차단 장비를 이용해서 누출을 차단하게 되겠습니다. 현장을 정리한 후에 유관기관에 내용을 통보해주게 되겠습니다. 화학보조대장 여기는 분석조. 탐지기가 현선으로 추정됩니다. 레벨 A 2명 누출물 상태입니다. 즉시 차량 장비 제독 플랫폼 설치하기 바람. 최근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큰 화재가 있었는데 리튬 특성상 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없어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텐진항의 폭발 사고 혹시 아시나요? 이제 어떠한 물질이 있는지 모르고 이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물을 뿌렸고 이제 화학물질이 물과 반응해서 큰 폭발을 일으킨 이제 유해 화재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일반 화재랑 화학사고는 대처가 달라야 하고 지금 현재 저희 화학 119 구조대에서는 유해화학 사고 예방을 위해 각 업체별 순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시 적절한 대응을 미리 파악을 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사고 대비하는 연구라든지 또 현장에서 대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겸손하고 멋진 친구입니다. 저희 조준희 반장은 그 화학 관련 분야에서 자기가 부족한 게 있으면 좀 더 노력을 더 하고 제가 또 부족한 거에 대해서 또 많이 잘 알려주고 하는 그런 직원입니다. 고생들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어야 하는데 비까지 오는 바람에 또 우리가 뭐 비 온다고 출동 안 나가는 건 아니잖아. 사고 나면 나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이게 우리 소방관의 숙명인데 훈련 마치겠습니다. 자, 박수 3번 치고 끝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드시고 가시나요? 네, 메가 불고기 더블버거 세트로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타지 생활 하다 보면 많이 생각나는 게 어머님께서 해주셨던 밥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사실 생선구이 같은 거 좋아하진 않는데 아직도 좀 기억나는 게 군부대에 있다가 휴가 때 나와서 어머님이 해주셨던 그 고등어 구이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이상하게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마다 힘들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이제 소방관을 시험 준비하면서 항상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독서실을 가고 간편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그냥 햄버거를 간단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타지 생활에서 힘들고 지칠 때 저희 동반자 같은 친구와 같은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방관이 되기 전에는 소방관이란 믿음직스럽고 든든하고 감사한 존재였습니다.
저도 지금 소방관이 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소방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안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환자들과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하려는 오늘의 주인공. 그래서 붙여진 별명 만화를 그리는 약사 정초롱 작가를 소개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외관을 보면 약국인 듯 아닌 듯한 이곳이 오늘의 주인공의 일터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오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오늘의 주인공 맞으세요?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약사님이신데 웹툰도 그리신다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만화 그리는 약사 정초롱입니다. 우와. 2019년 4월 대부분의 청년들이 대도시로 시선을 돌릴 때 초록 씨는 과감히 귀향을 택했고 고민을 거듭하며 자신만의 향기가 나는 약국의 문을 연 초롱 씨. 원래 영월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대학교는 서울에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6살쯤의 초롱 씨는 막연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중학생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약사로의 꿈을 품어왔습니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약사의 꿈을 접어본 적이 없었던 초롱 씨. 약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초롱 씨는 자신의 고향인 영월 곳곳을 조금 더 재미있게 만화로 표현하고 싶었죠. 그녀의 아이디어는 성공적. 사람들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웹툰을 그리는 약사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네, 여기 보시면 캐릭터들이 되게 많아요, 약국에. 그거 다 제가 그린 거예요. 근데 설마 저 캐릭터가 약사님은 아니시죠? 너무 다른데요? 저 맞아요. 스스로를 그리셨어요? 닮지 않았어요? 아니요. 약국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심장과 위 등에 장기가 그려진 캐릭터는 그녀만의 감성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웹툰을 그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한 7, 8년 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아예 뭐 어렸을 때부터 그리신 건 아니네요? 원래 그림을 막 잘 그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술 숙제도 원래 작은 언니가 막 대신 해주고 네? 그 정도로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늘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환자분들이랑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그거를 주제로 좀 그리다 보니까 점점 그림이 늘고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오는 그런 주제도 많이 그리고 있어요. 초롱 씨는 약대를 다니면서 사람들과 소통을 중요시했고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약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약사라는 책임감에 대한 무게를 잊지 않았죠. 퇴근 후 정초롱 약사가 아닌 정초롱 작가의 그림 실력을 확인해 봅니다. 이제 약사에서 웹툰 작가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는 만화 찍고 나오셔야죠. 이제 작가로 돌아와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샤라라 만찢녀 등장이요. 퇴근한 후에는 만화 많이 그리시는 거죠? 월마다 군청에다가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네, 시간 날 때마다 콘티 작업하고 있어요. 그림은 아까 계속 봐왔지만 직접 그리시는 모습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즉석 테스트로 오늘 제가 특별히 주제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어때요? 오늘? 네, 방송 촬영도 하고 만찢녀가 만찢리를 만났고 즉석에서 부탁을 드렸는데도 8년차 만화 약사로서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자연스럽게 펜의 속도를 내는 오늘의 주인공. 짧은 시간에 그려낸 웹툰의 이야기,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좀 보여주세요. 저희 카메라에 다 대고. 짜잔! 드디어 실력 인증! 제작진과 첫 만남의 떨림. 오늘 하루 가장 인상 깊었던 찰나를 한 장면으로 그려낸 재미있는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게 다른 가족들도 이런 외도를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죠. 어머,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들어오세요. 초롱 씨의 든든한 지원군인 큰언니 미나 씨.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처음엔 숨기셨대요. 네,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 우연히 별스타그램을 보다가 알게 됐어요. 어떠셨어요?
너무 특이하고 또 본인이 또 너무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 애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는 너무 공감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웹툰 작가로서의 점수를 매긴다면 네. 몇 점을 주실 수 있겠어요? 5점 만점에 5점. 5점 만점? 또 5점을 하세요? 100점 만점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요즘 별점이 5점. 네. 스토리와 그림을 합쳤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한 4점? 4점에서 4.5점? 오. 네. 이런 언니의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4.5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네, 가족이라서 사심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약에 대한 상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만화 그리기. 이제는 약에 대한 소통을 넘어 자신의 생활이 묻어있는 삶의 소중한 공간을 알리고 싶어 하는데요. 앞으로의 행보가 더 궁금해집니다. 바람이나 목표가 크지는 않은데요. 그냥 지금처럼 무탈하게 건강하게 약국도 잘 운영하고 계속 그림도 그릴 수 있는 소재가 계속 잘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만화로 소통하는 약사 정초롱 웹툰 작가님의 행보를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정초롱 작가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초롱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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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롱초롱. 전봉산 천고지, 곤배령에 펼쳐진 야생화의 물결.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볼수록 점점 빠져드는 오묘한 매력. 천상의 화원, 곤배령의 풍경을 지상으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꽃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특별한 전시회, 인제 자생식물 반딧불이 연구회의 멋진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백두대간에 위치한 이 마을에는 특별한 취미를 가진 주민들이 있습니다. 혹시 어항을 꾸미시는 건가요? 물고기 키우시게요? 테라리움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유리병이나 어항 속에 우리 자연을 축소해서 조금 옮겨놓고 여기다 이끼를 식재할 거예요. 도시에선 이끼도 돈 주고 산다지만 이 동네에선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늘진 뒷마당이 천연 이끼 농장이란 말씀. 이끼 키우고 그러는 데는 아주 최적의 장소가 곤배령 쪽 진동리입니다. 이 이끼들이 우리한테 주는 즐거움이 많아요. 이런 꽃들 이끼 속에다 키우면 물을 많이 안 줘도 됩니다. 수분을 얘네들이 머금기 있기 때문에 건조해지지가 않아요. 요 물매화인데 굉장히 싱싱하게 잘 큽니다. 까다로운 놈인데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서. 꽃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끼도 다 같은 이끼가 아니라는데요. 무심코 밟고 지나가기 일쑤지만 이래봬도 다 고유의 이름과 특징이 있다고요. 멋진 놈이 이 나무 이끼라는 겁니다. 동네에 약간 습한 데 가면 자생하고 있는 애들인데 나무처럼 생겼죠? 이거 사람들이 대개 보면 그냥 일반 이끼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끼라는데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아무데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녀석을 보고 싶으면 발품을 팔아야 되는. 진동리에선 발밑이 전부 보물창고라는 이금성 씨. 재료는 굳이 외부에서 구하지 않습니다. 흙도 돌도 풀도 인재면 충분하기 때문이죠. 거의 설악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악산 일부, 한 공릉 능선 타다 보면 한 능선을 여기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고장에 자연이 품고 있는 아름다움을 축소해서 담아내는 것. 인제 자생식물만으로 만들었으니 작은 인재라고 해도 되겠네요. 열심히 만든 테라리움은 차에 싣고 어디론가 가져갑니다. 이제 전시장에 가야죠. 아, 전시회가 있어요? 네, 오늘 전시회 풍경 전시회하고 테라리움 일부 전시하는데 전시회 갑니다. 나만 알고 즐기기엔 너무 아깝다. 그렇게 진동리의 자연을 데리고 장장 1시간을 달려 인제읍까지 나왔습니다. 같은 취미를 즐기는 마을 주민들이 올해로 벌써 3번째 곤배령 우리꽃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었는데요. 작가들이 모두 진동리 주민들인 만큼 이곳의 분경과 테라리움은 하나같이 메이드 인 인제. 우리 마을 곤배령 거기서 자생하는 야생화 또 자생식물을 위주로 이렇게 좀 연출을 해봤습니다. 귀촌을 하다 보니까 우리 토종 야생화들이 더 은은한 멋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게 됐고
제가 이제 주변에 저처럼 귀촌하신 분들 이런 모임을 한번 하면 어떻겠냐. 제 발로 오지에 찾아 들어올 만큼 곰배령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귀촌 주민들. 저마다 표현하고픈 의미와 풍경을 담아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설악산에서도 손에 꼽히는 절경, 공룡능선을 분경으로 재현하는가 하면 한국의 특산 식물인 금강초롱을 힘들게 산을 타지 않고도 누구나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자연의 모습 그대로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어때요? 자연의 신비가 느껴지시나요? 이 작품은 무릉도원인데 저희 집 앞에서 보이는 산 전경을 보고 모티브를 해서 한 거거든요. 바위석이라고요. 많이 퍼지진 못하더라고요. 그거하고 돌창포라고요. 척박하고 힘든 그 돌 사이사이에서 나오는 애거든요. 강한 생명력? 곰배령에 살다 보면 스스로도 좀 강해지고 그 강인함으로 사는 애들을 어떻게 좀 표현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더. 전시회장의 공식 포토존 나무 벤치조차 야생화 작품입니다. 이게 무슨 나무지? 여기가 뭐였더라? 소나무 이거는 우리 집 잣나무 아니지? 아니요, 느릅나무요. 이거 만드신 분 아니시죠? 아니 저는 아이디어만 했다니까 그림만. 실현은 이 사람이 했지. 제가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실현을 해주세요 했죠. 화가인 아내가 구상하고 목수인 남편이 만든 실용적인 작품. 버려진 고목이 살아 숨쉬는 의자로 재탄생했습니다. 등수국인데요. 애기 등수국이 숨어 있어요. 얘가 이제 크면은 요로 타고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수국꽃이 필 거예요. 곰배령에 소나무가 없어요. 거기 기후가 소나무가 살 수 없는 기후래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산이 소나무잖아요. 소나무가 없는 곳에 자생하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독특한 식물이 살겠죠. 사모님 닮은 야생화는? 투꽃? 투꽃? 독초예요. 독초예요. 아이고 골라도 하필. 먹으면 죽어요. 그래도 아름다워요, 꽃이. 예뻐요. 꽃은 예뻐요. 예쁜데 살다 보면 맨날 혼나니까 접근할 수가 없어. 그냥 보는 거로 만족해야 되는. 원예종 꽃처럼 풍성한 맛은 없지만 그래도 가만히 뜯어보면 소박한 듯 상당히 화려한 매력을 지닌 우리나라의 야생화. 특히 곰배령은 식물 다양성의 보고라고도 불립니다. 전봉산 곰배령이 지리적으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백두산에서 내려온 북반계 식물이 있고 지리산에서 올라온 남반계 식물이 있는데 이 전봉산 곰배령 쪽에서 얘네들이 거의 만난대요. 식물 종으로 따지면 약 한반도에 사는 전체 식물의 20%가 그 지역에 있답니다. 얘는 지금 볼 수 있는 이제 바위떡풀이라는 얘는 이렇게 산행을 하시다가 보면 땅에 안 살아. 다 바위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름 자체야. 바위에 딱 붙어 있는. 복주머니난이라는 이 친구. 이 친구는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이 강원도 쪽에 굉장히 흔한 꽃이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가치를 알아보고 한국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이거 수집을 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는 멸종위 2급인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알아요. 그때 무지할 때니까 뺏겼고 지금이라도 우리 거는 우리나라 자생종, 더 나아가 우리나라 고유종, 우리나라 특산종 이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아야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생식물에 관심을 갖고 함께 보호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전시회. 때문에 주민들은 수고스럽더라도 큰 도시에까지 야생화를 전시하러 나올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야생화가 한 번이라도 더 눈길을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기쁜 일이 또 없을 테니까요. 또 안 보는 꽃들도 새롭게 이렇게 전시해 놓으니까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새롭고 너무 멋있죠. 그 한 폭이 한 폭이 소중함을 느끼게끔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자리 마련되어서 이렇게 한 곳에 모였다는 게 참 좋고요. 소중하게 뭔가를 창조해내는 이분들의 손길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백두대간의 자연과 사람의 손이 만나 탄생한 합작품. 우리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품을 통해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겠습니다.